귀신 소동 마이너스 경로당의 미스터리. 등장인물 소개. 박만수 75세 마이너스 경로당 회장. 마을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의심 많은 성격. 귀신 이야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순덕 72세 마이너스 경로당의 실질적인 관리자. 냉정하고 합리적이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되자 점점 불안해한다. 김철수 78세 마이너스 한국전쟁 참전용사. 용감하지만 밤에는 무서워하는 의외의 면이 있다. 정미자 69세 마이너스 마을의 소문 전문가. 온갖 미신과 귀신 이야기에 정통하다. 최영호 20세 마이너스 대학생 청소 아르바이트생.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 시간 청소 일을 한다. 제1막. 제1장 마이너스 평온한 일상의 균열 1막 1챕터. 가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10월, 소나무 마을 경로당은 언제나처럼 평온했다. 70대 어르신들이 모여 화투를 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정겨운 공간이었다. 아이고 만수야. 또 졌네. 정미자 할머니가 화투패를 내던지며 웃었다. 박만수 회장은 콧방귀를 뀌며 패를 정리했다. 운이 좋았을 뿐이요. 다음엔 내가 질 차례지. 경로당 관리를 맡은 이순덕 할머니는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르신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시죠. 내일 또 만나요. 순덕이는 컵들을 정리하며 말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김철수 할아버지가 시계를 확인했다. 마을 경로당은 1980년대에 지어진 단층 건물로 넓은 마당과 함께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왔다. 건물 정면에는 큰 유리창이 있어 낮에는 햇빛이 잘 들어왔고 밤에는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쳤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자 경로당은 고요해졌다. 순덕이는 문을 잠그기 전 마지막으로 실내를 점검했다. 의자는 제자리에, 화투패는 서랍에, 컵들은 싱크대에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내일은 새로운 청소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를 해준다니 다행이야. 순덕이는 혼잣말을 하며 전등을 껐다. 밤이 깊어갈수록 경로당 주변은 더욱 조용해졌다. 가로등만이 외로이 건물을 비추고 있었고 간혹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다. 아무도 모르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제2장 마이너스 첫 번째 목격담 1막 2챕터. 이튿날 아침 경로당 문을 연 순덕이는 깨끗하게 정리된 실내를 보고 감탄했다.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났고 유리창도 말끔하게 닦여 있었다. 청소 아르바이트생이 정말 꼼꼼하네. 이렇게 깨끗할 줄 몰랐어. 순덕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오전 10시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만수 회장이 가장 먼저 도착해서 평소처럼 신문을 펼쳐들었다. 오늘 청소 정말 잘 되었네. 누가 했어? 만수는 번쩍이는 바닥을 보며 물었다. 새로 구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새벽에 와서 청소를 해준대. 순덕이가 설명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미자 할머니가 급히 뛰어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어떡해. 어젯밤에 이상한 걸 봤어. 미자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뭘 봤는데? 철수 할아버지가 궁금해했다. 밤 12시쯤이었나?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창문으로 경로당이 보이잖아. 그런데 그림자 같은 게 유리창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 어르신들이 웅성거렸다. 만수 회장이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밤에 가로등 불빛이 나뭇잎 그림자를 만들어서. 아니야. 분명히 사람 모양이었어. 그것도 아주 또렷하게. 미자는 단호하게 주장했다. 순덕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청소하는 학생이 밤늦게 왔나? 새벽에 온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 철수 할아버지도 집에서 경로당 방향을 유심히 관찰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정말로 유리창 앞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사람 같은 형체였다. 미자 말이 맞네. 철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제2막. 제3장 마이너스 공포의 확산 2막 3챕터. 3일째 되던 날 경로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자와 철수의 목격담이 마을에 퍼지면서 다른 어르신들도 밤에 경로당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정말로 귀신인가? 순덕이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만수 회장은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 다들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날 밤 만수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새벽 2시쯤 잠이 안 와서 창가에 서 있던 그가 경로당을 바라보는 순간 유리창 앞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를 봤다. 저게 뭐야? 만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어르신들이 모였을 때 만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회장님도 봤어요? 미자가 물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히 뭔가 있었어. 그것도 아주 천천히 움직이더라고.
이제 4명의 어르신이 모두 목격담을 가지게 되었다. 경로당의 분위기는 급격히 어두워졌다. 평소에 밝고 활기찼던 공간이 갑자기 으스스하게 느껴졌다. 혹시 이 건물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고 보니 여기 짓기 전에 뭐가 있었는지 아는 사람 있어? 순덕이가 물었다. 마을의 역사를 잘 아는 미자가 생각에 잠겼다. 글쎄, 예전에 여기가 논밭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논밭에서 무슨 귀신이 나와? 만수가 반박했다. 그럼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가? 순덕이는 점점 걱정이 커졌다. 그날부터 어르신들은 일찍 집에 가기 시작했다. 해가 지면 누구도 경로당 근처에 남아있으려 하지 않았다. 평화로웠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제사장 마이너스 증거 수집 2막 4챕터. 일주일째 되던 날 순덕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직접 조사해보기로 했다. 이렇게 무서워만 하고 있을 순 없어. 정체가 뭔지 확인해야 해. 순덕이는 결심을 굳혔다. 혼자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미자가 걱정했다. 나도 같이 가겠어. 만수 회장이 나섰다. 남자가 있어야 든든하지. 그날 밤 11시 순덕이와 만수는 경로당 맞은편 골목에 숨어서 기다렸다. 손전등과 카메라를 준비했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정말로 그림자가 나타났다. 유리창 앞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검은 형체였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저게 정말 귀신인가?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순덕이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는 명확한 형태를 포착하기 어려웠다. 그림자는 약 20분 동안 유리창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두 사람은 한동안 더 기다렸지만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분명히 뭔가 있어. 이건 착각이 아니야. 순덕이는 확신했다. 다음 날 어르신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다. 순덕이와 만수의 증언을 들은 철수와 미자의 얼굴도 심각해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미자가 불안해했다. 일단 청소 아르바이트생한테 물어보자. 혹시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순덕이가 제안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청소는 계속 완벽하게 되고 있었지만 그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말 이상해. 청소는 누가 하는 거지? 만수가 의아해했다. 어르신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제5장 마이너스 미신과 대책 2막 5챕터.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자가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했다. 우리 마을 보살님한테 물어보자. 귀신 퇴치하는 방법을 알고 계실 거야. 마을의 미신 전문가로 통하는 보살님은 경로당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분명 떠도는 영혼이야. 이승에 한이 맺혀서 저승으로 못 가고 있는 거지. 보살님이 단언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순덕이가 다급하게 물었다. 부적을 붙이고 소금을 뿌려야 해. 그리고 정화의식도 해야 하고. 어르신들은 보살님의 조언에 따라 준비물을 구했다. 빨간 부적 여러 장과 천일염 한 포대, 향까지 샀다. 그날 오후 4명의 어르신은 경로당에서 정화의식을 거행했다. 미자가 주도하여 부적을 출입문과 창문에 붙이고 소금을 건물 주변에 둘러 뿌렸다. 귀신아, 제발 좀 그만 나와라. 우리 무서워서 못 살겠어. 미자가 간절히 기도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린 후 어르신들은 이제 좀 안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됐을 거야. 보살님 말씀으로는 부적과 소금이면 웬만한 귀신은 물러간대. 미자가 자신있게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그림자는 나타났다. 오히려 전보다 더 선명하고 오래 머물렀다. 부적과 소금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이상해. 왜 안 통하지? 미자는 당황했다. 만수 회장은 화가 났다. 돈만 날린 꼴이네. 보살님도 믿을 게 못 돼. 순덕이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다. 혹시 이 귀신이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 단순히 쫓아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미신적인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궁금해졌다. 제6장 마이너스 위기의 절정 2막 6챕터. 2주째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경로당 귀신 이야기가 퍼지면서 낮에도 사람들이 경로당을 피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경로당 근처만 지나가도 섬뜩해.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어르신들도 경로당 이용을 꺼리기 시작했다. 평소 20명 정도 모이던 것이 10명, 5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러다가 경로당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니야? 순덕이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만수 회장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해. 귀신 때문에 난리친다고. 그런 와중에 철수 할아버지가 한밤중에 경로당으로 직접 가보겠다고 나섰다. 이제 정체를 확실히 알아야 해. 이렇게 계속 무서워만 하고 있을 순 없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순덕이가 말렸다. 괜찮아.
한국전쟁도 겪어본 사람이 귀신 하나 못 상대하겠어? 철수는 허세를 부렸다. 그날 밤 철수는 손전등을 들고 경로당으로 향했다.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겼다. 경로당에 도착하자 정말로 그림자가 유리창 앞에 있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비춰봤다. 누구야? 정체를 드러내라. 철수가 용감하게 외쳤다. 그 순간 그림자가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철수 쪽을 돌아봤다. 철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아, 아니다. 집에 가자. 철수는 황급히 도망쳤다. 다음 날 아침 철수의 창백한 얼굴을 본 어르신들은 더욱 공포에 떨었다. 정말 귀신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부르니까 돌아보더라고.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어르신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다. 경로당은 사실상 폐쇄 위기에 놓였다. 제3막. 제7장 진실의 순간 3막 7챕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순덕이는 결정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나 혼자서라도 정체를 확인하겠어. 이 상황을 끝내야 해. 그날 밤 순덕이는 경로당 안에 몰래 숨어들었다. 화장실 문 뒤에 숨어서 기다렸다. 시계를 보니 11시 30분이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덕이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청소 도구를 꺼내는 소리가 났다. 걸레질하는 소리, 유리창 닦는 소리까지 들렸다. 정말 사람이구나. 순덕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20분쯤 지났을 때 순덕이는 조심스럽게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봤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젊은 남성이 유리창을 열심히 닦고 있었다. 바로 청소 아르바이트생이었다. 그럼 그 그림자는? 순덕이는 깨달았다. 유리창 밖에서 보면 가로등 불빛 때문에 청소하는 사람의 모습이 검은 그림자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밤에는 더욱 으스스하게 보였을 것이다. 순덕이는 조용히 나가서 청소하는 학생에게 다가갔다. 학생, 안녕하세요. 최영호는 깜짝 놀라서 걸레를 떨어뜨렸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은 시간에 와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청소를 하세요? 영호는 당황하며 설명했다. 낮에는 수업이 있고 저녁에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서 새벽에만 시간이 나거든요. 그래서 매일 새벽 12시쯤에 와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랬구나. 순덕이는 모든 게 이해되었다. 제8장 해피엔딩 3막 8챕터. 다음 날 아침 순덕이는 어르신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어르신들, 큰 발표가 있어요. 만수, 미자, 철수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다. 귀신의 정체를 알아냈어요. 순덕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뭐였는데? 미자가 궁금해했다. 청소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매일 새벽 12시에 와서 청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본 그림자는 그 학생이 유리창을 닦는 모습이었어요. 어르신들은 잠시 조용했다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아이고 정말. 미자가 어이없어 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뭔 짓을 한 거야? 만수가 웃음을 터뜨렸다. 부적에 소금까지. 아이고 창피해. 철수도 웃기 시작했다. 그때 최영호가 경로당에 들어왔다. 순덕이가 아침에 와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제가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최영호입니다. 어르신들은 영호를 자세히 살펴봤다. 키가 크고 말랐지만 성실해 보이는 대학생이었다. 학생, 우릴 놀래키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여? 만수가 농담조로 물었다. 네? 뭘요? 영호가 당황했다. 순덕이가 상황을 설명해주자 영호는 깜짝 놀랐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은 시간에 청소를 해서 어르신들을 놀래켜드렸네요. 학비 때문에 밤에만 시간이 나서. 아니야, 학생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지. 순덕이가 위로했다. 미자가 갑자기 손뼉을 쳤다. 그러고 보니 청소가 정말 깨끗했잖아.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해줬는데. 맞아, 맞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줘서 고마워했어야 하는데. 철수도 맞장구 쳤다. 어르신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웃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공포와 긴장이 한순간에 웃음으로 바뀌었다. 아이고, 우리 참 웃기다. 귀신이라고 난리를 피웠네. 만수가 배를 잡고 웃었다. 부적 붙이고 소금 뿌린 것도 생각해보니 웃겨. 미자도 따라 웃었다. 영호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어르신들의 밝은 웃음을 보며 함께 웃기 시작했다. 그럼 앞으로도 청소 계속 부탁해도 될까? 순덕이가 물었다. 네, 물론이죠. 대신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영호가 밝게 답했다.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은 위험하니까 저녁 시간에 와서 청소해도 돼. 우리가 일찍 집에 갈게. 만수가 배려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그날부터 경로당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어르신들은 귀신 소동을 재미있는 추억으로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우리가 그때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 모두들 함께 웃으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최영호는 어르신들과 친해져서 가끔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경로당의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고 이번 일로 어르신들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오해가 얼마나 큰 소동을 만들 수 있는지 배웠다는 것이었다.